자철광에 해당되는 분자식은 자철광은 Fe3O4입니다. 요거는 적철광, 요거가 능철광, 그리고 이렇게 수분이 붙어 있는 거 갈철광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42번 소결기에 급강하는 원료의 소결 반응을 신속하게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폭방향으로 연료 및 입도 편석이 적어야 한다. 이건 맞죠. 예. 그래서 폭방향보다는 입도 크기는 수직 방향으로 편석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소결기 상층부에는 분코쿠스를 증가시키는 거 좋다. 요 분코쿠스가 역할이 맨 위에 이렇게 소결기에다가 원료를 장입할 때 아까 아래쪽에는 큰 거, 그 다음에 위에 쪽으로는 좀 작은 것들 이렇게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분코쿠스를 다시 이렇게 깔아줍니다. 요 분코쿠스가 이렇게 깔아주는데 이거의 역할이 여기다가 점화를 하는 겁니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서 들어가게끔 열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도는 작을수록 소결 시간이 단축되므로 미립이 많았는데 너무 미립이 많으면요 통기성이 안 좋아서 소결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통기성. 그래서 입자가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통기성은 떨어진다. 3번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43번 코쿠스로 가스 중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로 나열된 것은 COG에서는요 수소가 가장 많고 수소 그 다음에 메탄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CO, 질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COG라고 그러면 또 LDG가 있죠. LDG는 또 성분이 틀리죠. LDG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COG. LDG는 CO 그리고 CO2 그리고 질소 그리고 수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고로 BFG 이것도 있죠. BFG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질소가 가장 많죠. 질소 그 다음에 CO 그리고 CO2 그리고 H2 이렇게 되죠. 이것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선에서뿐이 아니라 제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44번 다음 중 코쿠스를 건류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가스. 코쿠스 건류하는 거니까 COG죠. COG. 그래서 COG의 뜻이 코쿠스 오븐 가스입니다. 그래서 전록가스, LDG, 고로가스, BFG 그렇게 표현합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에 LNG가 있죠. LNG는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는 거죠. 45번 다음 소결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온에서는 확산결합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이 용융결합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용융결합 하려면 즉 표면부가 이렇게 입자가 있을 때 확산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원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붙는 건데 용융결합은 여기가 완전히 녹아서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온은 확산결합 맞고요. 그리고 고온이 용융결합이고 그리고 확산결합이 용융결합보다 강도가 크다. 이거는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아까 용융결합하고 표면부가 이렇게 완전히 녹아갖고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합 강도가 크죠. 그래서 확산결합은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확산결합. 용융결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녹아서 표면부가 녹아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강도는 크죠. 그 대신 환원성은 용융결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46번 괴성법 종류 중 단광법에 우리가 아까 분사원료를 뭉치는 방법 중에 아까 그 단광이 이런 있었지. 단광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크루프법. 이게 크루프법은 이런 법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이스법, 프렌지, 플런저는 요건 다 있는데 크루프법은 요거는 처음 들어본 법 같습니다. 47번 생석회 사용 시 소결 조합상 효과가 아닌 것은 고층을 한 얘기는 층을 두껍게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즉 이런 거죠. 아까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장입을 할 때, 요 밑에서 이렇게 장입을 할 때, 이때 고층을 한 얘기는 좀 더 높게 쌓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층을 조업을 하면 할수록 광석 생산량은 많아지죠. 그 대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텐데, 그거를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용성, 즉 자용성을 위해서는 생석회를 해야 되거든요. 즉 CaO 성분이 있는 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호 조업이 가능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녹스가스 같은 것도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열효율 감소로 인한 분코쿠스 사용량 증가는 아닙니다. 열효율은 더 증가돼요. 더 증가돼서 코쿠스 사용량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8번 소결광 품질이 고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낙하강도 저하는 노황 부조의 원인이다. 낙하강도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옆에서 이런 거 했었죠. 용융결합할 때 용융결합 쪽이 강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 저런 거 있었죠.
35번 여기서 있었죠. 2번에 보면은 노예, 장인 및 강아시에는 잘 분쇄된다. 잘 분쇄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뜨릴 때, 집어넣을 때 잘 분쇄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척도가 낙하 강도입니다. 그래서 낙하했을 때 얼만큼 강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낙하 강도다. 그러면 낙하 강도가 나쁘면은 쉽게 깨지기 때문에 노황부조. 노황부조라는 얘기는 논의 통기성이 불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황부조의 원인이다. 그리고 통기성이 저해한다. 맞다. 두 개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피환원성이 좋은 소결광일수록 환원 시 분화가 어렵고 입자 직경이 커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환원이 잘 되면요. 원래 광석에서 환원이 잘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이 빠져나가다 보면 얘가 점점 쉽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환원에 의해서 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환원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RD, 그래서 얼만큼 환원 분화되는가 보고 환원 분화 지수로 그러는데 RDI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아까 낙하 강도는 SI라고 하면 요거 환원 분화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원성이 좋은 거는 환원 분화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환원성이 조금 안 좋을수록, 환원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환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가 최대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잘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틀렸죠. 환원 분화가 좋은 소결광일수록 환원 분화는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49번 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제 같은 경우는요, 슬래그에 작용해갖고서는 슬래그가 잘 형성되고, 좋은 슬래그라는 얘기는 그 염기도도 높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좋아야 되고, 유동성이 좋으려면 슬래그 용융점은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다른 것 등을 이렇게 다른 불순물을 쉽게 또 빨아들여야 되는 거. 자, 그럼 틀린 걸 보면 유동성을 좋게 한다. 맞죠? 슬래그의 용융점을 높인다. 제가 아까 낮춘다 그랬죠. 슬래그 용융점이 낮아져야 유동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 틀렸어요. 50번 다음 중 소결광의 환원 분화. 아까 환원 분화가 RD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지수, 환원 분화 지수를 보고 RDI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결광의 환원 분화를 조장하는 화합으로 대부분 좀 안 좋은 같은 거 있을 때,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은 거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헤마타이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환원 분화를 조장한다는 얘기는 피환원성이 아까 좋은 거라겠죠. 그러면 여기서 피환원성이 좋은 걸 골라야 되니까 요 헤마타이트가 Fe2O3죠. Fe2O3가 환원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환원이 잘 안 되는 거는 Fe3O4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타이트가 Fe3O4입니다. 페이얼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iO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칼슘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CA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강도를 좀 크게. 그 대신 이거 페이얼라이트 같은 경우는 환원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요 헤마타이트 Fe2O3는 이거는 환원이 빨리 되고, 환원이 빨리 되는 대신 그 대신 강도는 떨어져 갖고, 그래서 환원 분화가 촉진된다. 51번 소결 작업에서 상부광의 작용이 아닌 것은, 자, 아까 이런 소결 냄비가 이렇게 있을 때 맨 밑에 여기가 이쪽으로 공기를 흡인한다고 했을 겁니다. 공기를 흡인하면은 이걸 보고 화격자라고 해요. 화격자가 있는데, 화격자 영어로 그레이트 바입니다. 여기까지는 설비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화격자, 격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자 사이로 여기다가 장애본료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소결광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런 거 보고 상부광이라고 그래요. 보통 여기에 깔아지는 상부광들, 이렇게 소결됐다가 다시 돌아온 것들, 또는 소결 불량한 것들, 그런 것 등을 다시 여기다가 한번 깔아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상부광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소결하기 위해서 각종 원료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것이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상부광은 한번 소결이 됐던 거라 잘 안 달라붙어요. 그런 소결 반응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여기에 있는 소결광하고 요 화격자하고를 잘 분리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기에 장입할 때 분상 원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밑에를 먼저 막아주는 거죠. 전 작용이 아닌 것은 1번 화격자의 열에 의한 휨을 방지한다? 열에 의한 휨을 방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격자의 적열, 소결광, 용융 부착, 여기는 아까 제가 이것이 부착 안 되는 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격자 사이로 원료 장입을 할 때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신원료에 의한 화격자 구멍이 막히면 또 아까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이런 거 열에 의해서 휨을 방지한다. 여기서 열은 어차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휨을 방지하는 거는 더군다나 상부광이 들어가면 이것도 더 같이 누르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2번 집진기 형식 중 집진 효율이 가장 우수한 거. 집진 효율이 가장 우수하다는 얘기는 아주 작은 미세먼지까지 작용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전기 집진 장치가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전기 집진 장치가 보통 99.5 이상 되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여기에 중력, 그 다음에 관성력, 원심력 이런 형태. 그다음에 낙하 강도 지수. 아까 광석등이 고로 안에 들어갈 때 이때 얼마만큼 잘 깨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낙하할 때, 집어넣을 때 떨어지면서 얼마만큼 잘 깨지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실험할 때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리기 전이 M0예요. M0의 시류양이고, 그러고 나서 떨어뜨리고 나면 깨질 거 아닙니까? 깨지는 거 있고 안 깨지는 거 있는데 이때 요렇게 10mm 요거까지 이렇게 체가름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체에다가 광석을 놓고 막 흔들으면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것이 M1입니다. M1.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미세하게 깨진 거니까 밑으로 분화돼서 깨진 거죠. 그러면 요게 원래 무게, 여기에 광석 실험하기 전에 원래 무게인데 실험하고 나서 그 광석을 여기다 체가름해서 떨어지는 거. 요거와의 비율이 바로 그 분쇄된 정도죠.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1번. 54. 코쿠스 중 회분의 조성. 회분은 SiO2와 Al2O3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Fe2O3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CO2는 아니죠. 그 다음에 55번. 코쿠스 제조 공정 순서로 옳은 것은 코쿠스는 역시 원료가 들어오면요. 원료가 배에서 들어오면 저장 탱크로 갑니다. 이제 야드로 가는 거죠. 그게 뭐 보통 벙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불출을 해서 그 코쿠스로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화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탄화실이 바로 코쿠스 오븐입니다. 탄화실에서 여기서 건류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죠. 불을 끄는 작업이 바로 냉각탑으로 갑니다. 냉각탑. 이때 냉각탑으로 옮기는 장치가 소화차가 있어요. 소화차에다 실어서 냉각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코쿠스를 다시 분쇄도 하고 그래갖고 다시 또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2번이 맞겠네요. 벙커에서 나와서 오븐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냉각이 되고 그리고 와프로. 여기 벙커는 원료, 와프는 최장 생산물 저장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저장고인데 벙커가 있고 와프가 있는 거지. 불르는 이름만 틀리는 겁니다. 56번. CaCO3를 주성분유로 하는 퇴적암이고 염기성 용제로 사용되는 것은 CaCO3니까요. 석회석이 되겠죠. 규석은 SiO2. 망간광석은 말 그대로 망간, MnO2가 있는 겁니다. 백운석 같은 경우는 CaCO3와 MgCO3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요거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57번. 소결광의 성분이 보기와 같을 때 염기도는 SiO2분의 CaO입니다. 그러면 SiO2가 6이고 CaO가 10점이니까 그러면 6.0분의 10.2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7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58. 생석회 역할. 우리가 이렇게 생석회가 들어가면서 광석이나 코쿠스 중에 있는 회분하고 합쳐갖고서는 좋은 슬래그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그 슬래그가 입자를 코팅을 시켜요. 그러면 입자가 코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팅이 되면서 용융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는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증가는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강도 증가는 맞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의사입자, 즉 의사입자를 촉진한다는 얘기는요. 원료가 잘 달라붙게끔 분산 원료가 서로 이렇게 결합을 잘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저층의 조업이 아닙니다. 이거 생석회가 들어가면은 그 더 두껍게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두껍게가 바로 고층의 조업이죠. 그래서 고층의 조업도 가능하다. 그리고 분코쿠스 사용량은 되려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분코쿠스 대신 철광석을 더 집어넣을 수 있다. 그다음 59번. 소결광을 용광로에 장입할 때 그 불순물을 광재로 만들기 위해 석회분 일부 또는 전부를 품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걸 말합니다. 이렇게 생석회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보고 자용성 소결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석회가 들어가 있는 소결광을 그러면 이렇게 강도도 좋고 통기성도 좋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자용성 소결광이다. 그 다음 60번. 고로조업 중 배가스 처리 장치를 통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가스. 이거 아까 고로가스 BFG 같은 경우는 질소가 가장 많죠. 그래서 질소, 그 다음에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